청취자 여러분, 제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제안과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따뜻한 꼬마 전구의 빛과 즐거운 웅웅거림이 가득한 아늑한 거실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한창 진행되는 이야기를 즐겼습니다. 로러가 모든 손님에게 몰드와인 한 잔이나 직접 만든 쿠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동안 축제 음악을 들으며 자부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익 남편은 완벽한 공동 진행자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의 딸랑거리는 소리와 그의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멋져 보입니다. 로러는 우리 연로한 이웃인 탐프선 부인을 칭찬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나무에 달린 장식품처럼 반짝였습니다. 탐프선 부인 감사합니다. 마이카 하는 일은 정말 전부예요. 저는 밤이 지날수록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그룹을 즐겁게 해준 남편에게 칭찬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공기는 다른 종류의 전기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데비드의 시선을 받을 때마다 내 심장은 뛰었습니다. 데비드 마익의 카리스마 넘치는 친구는 항상 우리 서클의 일부였지만 오늘 밤에는 우리가 공유하는 대화마다 무언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댄스를 하던 중 로러 데비드의 목소리가 나를 생각에서 끌어당겼습니다. 방이 갑자기 더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나만 임시변통 댄스 플로어에서 우리의 손이 만났고 한 줄기의 흥분이 나를 관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움직일 때 세상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느린 선율의 크리스마스 그의 눈을 깊게 맞추고 나를 초대하고 나는 그 속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진행자입니다. 로라 데이비드가 내 귀에 대고 그의 숨결을 따뜻하게 속삭였습니다. 마이크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내 마음은 기쁨과 기쁨이 혼합되어 아프다. 죄책감 노래가 끝날 때처럼 금지된 것처럼 우리 사이의 연결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거기 당신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랑. 나는 기쁨으로 빛나는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방은 웃음과 단결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안에서 나는 감정의 폭풍과 싸우고 있었고 파티는 결국 끝났고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하는 동안 데이비드의 손은 그 어느 때보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머물렀다. 꼭 필요한 메리 크리스마스 루라. 그 사람의 눈은 무언의 약속을 품고 그날 밤 내가 마이크 옆에 침대에 누웠을 때 내 일부가 그에게 남겨진 채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내 비밀의 무게로 가려졌어. 훔친 순간 크리스마스 파티 다음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상충되는 감정의 회오리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명랑하고 사랑이 많은 남편인 마이크는 혼란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서 양조되는 데이비드와의 훔친 시선과 오래 지속되는 손길은 내가 할 수 없는 무언가에 불을 붙였습니다. 어느 날 서리가 내린 아침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휴대전화에서 메시지가 울려 심장이 뛰었다. 데비드는 지난 밤에 할 일이 생각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충성심과 욕망 사이에서 찢겨진 내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 맴돌았다. 물론 커피죠.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여 두근두근 두근거렸어요. 카페는 좀 이상했어요. 평소 서클의 엿보는 눈에서 멀리 떨어진 안식처. 데이비드는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무장 해제된 미소가 나를 맞이하면서 당신은 언제나 아름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너무 오래 머물렀다. 나는 그의 말에 위험한 전율을 느꼈고 감사합니다. 데비드 당신은 너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화는 웃음과 SL이 추시로 뒤덮여 쉽게 흘러갔습니다. 자기력의 존재에 저항하려고 애쓰는데 마익 데비드와의 상황은 어때요? 그의 말투는 무심하지만 그의 시선은 괜찮다고 탐색하는 그의 시선은 사실 훌륭하다고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는 내 내면의 갈등을 배반하면서 떨렸습니다. 데비드는 눈을 더 가까이 기대고 내 눈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로러대로 우리 사이의 상황이 다르다면 어떨지 궁금해. 그의 말이 내 척추를 떨게 만들었다. 나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 일부는 이 금지된 길을
탐험하고 싶어 했다. 데이빗, 우리는 할 수 없어. 몸을 기대면서도 속삭였다. 그의 따뜻함은 단지 한 번의 작은 키스가 아닌 이유, 그의 목소리를 놀리는 매혹적인 속삭임, 그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내 손을 찾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나를 통해 욕망의 파도를 보냈습니다. 공기는 무언의 약속으로 두꺼웠고 우리 사이의 긴장은 거의 만져질 정도였습니다. 유혹이 벅차올랐어요. 데이빗. 그러지 말아야겠어요. 결심을 잘 지켰어요. 난 당신 친구와 결혼했어요. 라고 경고했어요. 그는 부드럽게 낄낄 웃었고 그 소리는 내 심장을 뛰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게 정말 신났던 거 아닌가요?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윙윙거리며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현실은 마이크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보고 싶어.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 말을 읽는 것은 마치 찬물이 튀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온 삶을 뚜렷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데이비드의 손에서 손을 뗐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겨 추워서 가봐야 해요. 갑자기 일어서서 말했어요. 데이빗은 이해와 실망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동안 로라 근처에서 뵙겠습니다. 내 마음은 감정의 바다로 뒤덮였습니다. 죄책감, 욕망의 혼란, 나는 위험할 정도로 선을 넘을 뻔했고, 그 생각은 나를 두렵게도 하고 흥분하게도 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차가운 바람이 내 뺨을 스쳤는데 데이비드가 카페에서 만난 그 불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데이비드는 나를 떠났고 불안한 날들은 매 순간 죄책감에 물든 밤으로 흐려졌습니다. 그토록 다정한 마이크는 내 안에서 맹렬히 몰아치는 폭풍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위안을 주었던 그의 손길은 이제 어느 날 저녁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배신을 상기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세상이 돌고 있는 중 슈퍼마켓에서 길을 잃고 사람들 사이에서 싸웠습니다. 로라가 여기서 만나자고 말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벨벳처럼 부드러웠고 익숙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흘렀습니다. 데이비드 안녕. 방심해서 말을 더듬다가 물건을 좀 주었어요. 저녁 식사. 그가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존재가 압도적으로 필요해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 나는 망설였지만 그의 관심을 갈망했던 나의 부분 W, 물론 우리가 섬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 대화의 빛을 밝히지 않았지만 공기는 긴장으로 딱딱거리는 저류로 가득 차 있었다. 계산대에서 무언의 욕망으로 가득 찬 웃음과 손길, 우리가 식료품을 포장하면서 나에게 충격을 가하는 우리 손을 스쳤습니다. 그의 시선은 나를 무거운 의미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의 목소리를 낮추고 유혹적으로 가방을 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감사하려고 돌아섰을 때 그는 우리 사이의 강렬함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는 내 얼굴에 따뜻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라라, 나는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는 그리움으로 눈을 어둡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내 생각을 반영했습니다. 고백, 나는 감히 데이비드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목소리를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습니다. 왜 그의 손이 내 뺨을 애무하고 나를 통해 흐르는 욕망의 파도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나는 결혼했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는 내 결심에 대답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의 입술에 몇 인치 몸을 기댔습니다. 내 것에서 가끔은 잘못된 것 필소라이트. 그는 중얼거렸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유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석에 끌어당김. 나는 저항하려고 애썼다. 우리의 입술이 내 전화기를 만나려는 순간 의리와 욕망 사이에서 찢겨진 내 심장은 부딪히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마이크, 안녕하세요. 방금 체크인 했어요. 곧 집에 오실래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소나기가 나를 현실로 되돌려주는 것 같았어요. 곧 집에 갈 거예요. 집으로 운전하면서 데이비드에게서 멀어지느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키스 직전의 감정이 나를 괴롭혔다. 금지된 환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마이크의 신뢰하는 얼굴이 내 마음속에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날 밤 마이크 옆에 누웠을 때, 그의 팔이 나를 감싸고 있을 때 내가 넘으려고 했던 선이 고통스럽게 상기되었다. 나는 고통을 느꼈다. 죄책감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나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다윗과의 배신이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다음 날 우리가 거의 시작할 뻔한 금지된 춤에 대한 침묵의 증인 내 마음은 마이크에 대한 나의 충성심과 데이비드에 대한 짜릿한 경고자 사이에서 찢겨진 전쟁터는 우리가 거의 키스할 뻔한 생각을 밀어내려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구석에 감질나는 속삭임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추운 저녁, 마이크가 데이비드의 소식을 발표했을 때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오늘 밤에 그 사람 아파트에 문제가 있어서 급히 쉴 곳이 필요해요. 그 소식이 파도처럼 쳤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가슴이 뛰었어요. 데이비드가 도착했을 때 그는 평소처럼 매력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나를 바라볼 때 그의 시선에는 충전된 저류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흐릿한 웃음과 와인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존재와 함께 저녁 식사 후 마이크가 전화를 받기 위해 변명하는 동안 표면 바로 아래에는 끊임없는 스릴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와 나는 부엌에 혼자임을 깨달았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무언의 말로 짙었다. 나를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데이비드는 목소리가 낮았다고 말했다. 눈은 결코 내 눈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다. 나는 속삭임보다 겨우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나는 그의 몸에서 발산되는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로라가 당신에게 이렇게 가까이 있고 당신을 만질 수 없다는 것은 고문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내 척추에 전율을 보냈습니다. 내 심장은 쿵쿵거리고 모든 이성적인 생각은 나에게 물러나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곳에 뿌리를 두고 있었지만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 너무 가까워서 나는 이 숨결을 내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대답하기 전에 당신도 그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이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방에서 로라, 저를 가장자리에서 뒤로 끌어당기는 생명줄 같은 것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나는 재빨리 데이빗에게서 물러나 온몸이 떨리고 그래오고 있다고 외쳤고 부엌에서 도망쳐 남은 저녁 시간은 긴장된 춤이었다. 마침내 마이크 옆 침대에 누웠을 때 회피와 훔친 시선 그의 꾸준한 호흡은 뛰는 심장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남자가 내 옆에 누워있다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눈을 감고 다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집은 조용했다. 어젯밤의 긴장감이 짙은 안개처럼 맴돌았다. 마이크가 일하러 일찍 떠났고 데이빗과 나만 혼자 남았다. 공기는 무언의 말로 무거웠다. 어젯밤의 만남에 대한 기억이 금단의 열매처럼 우리 사이에 매달려 있었다. 나는 데이비드를 발견했다. 부엌에서 그의 존재가 방을 가득 채웠다. 아침 로라 그가 나에게 인사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불안할 정도로 차분했다. 좋은 아침. 나는 내 목소리에 초조함을 배반하며 대답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예민하게 알아차린 조심스러운 안무로 부엌을 돌아다녔다. 손이나 함께 보는 시선은 무시하기 힘든 전기로 충전되었습니다. 라라 데이빗이 어젯밤 카운터에 기대면서 침묵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내 눈을 찾고 있었지만 그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닌가? 그런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척만 할 수는 없지 않나? 그의 근접성은 우리 사이의 공기를 압도했고 무언의 욕망으로 내 존재의 모든 섬유질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내 생각을 괴롭히는 WH-IFS를 탐색해 보세요. 왜 이러는 건가요? 나는 어쩔 수 없어서 내 목소리의 좌절감과 그리움이 섞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고 무모한 순간에도 당신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버림. 나는 우리 입술이 만난 틈을 닫았다. 그것은 배신이자 폭로라는 키스였다. 금지된 욕망과 미지의 영역을 말하는 키스였다. 선을 넘고 경계를 허무는 키스였다. 우리가 방금 한 일은 죄책감의 무게를 숨기고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하지 말았어야 했던 해일처럼 나에게 덮쳤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데이빗은 손을 뻗어내 얼굴에 머리카락 한 올을 빗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랬고 그게 옳다고 느꼈지 그렇지 않니?
나는 그의 말에서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지만 우리 행동에 엄청난 것이 나를 덮쳤다. 데비드,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할 수 없다. 그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이 깜박이는 것은 이해하지만 로라가 당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진짜라는 것을 압니다. 마이크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남은 하루는 안개 속에 지나갔습니다. 나는 한때 위안의 원천이었던 그의 미소가 이제는 마치 사랑과 죄책감과 씨름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내가 저지른 배신을 상기시켜주는 것, 마이크의 팔이 나를 감싸는 것, 나는 데이비드의 키스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 없었다. 키스 후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파괴되자 내면의 혼란이 흐릿해졌다. 데이빗이 집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무분별한 행동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그들은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산불처럼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데비드가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강렬했습니다. 마이크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고 데비드와 단둘이 있다는 사실이 내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하자 데이빗은 단호하면서도 감정이 깃든 목소리라고 말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데이빗, 일어난 일은 실수였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서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건 정말 실수였다. 아니면 그 이상이었나요? 나는 그의 말에 있는 진실을 직시할 수 없어 돌아섰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마이크와 결혼했어요. 우리는 그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데이빗은 부드럽게 손을 뻗어 나를 그 사람과 마주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난 너와 함께 있어 정말 맞는 것 같아. 우리는 같은 퍼즐의 두 조각인 것 같아. 그의 말은 내 자신의 숨겨진 욕망을 반영했고 잠시 그의 시선의 길을 잃도록 허용했지만 우리 상황의 현실이 나에게 무너졌습니다. 마치 한파처럼 데비드, 제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우리는 이것을 멈춰야 한다. 마이크에게는 공평하지 않다. 말하지 않은 말과 이루지 못한 욕망으로 가득 찬 긴 침묵이 있었다. 마침내 데비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을 것임을 이해한다.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상실감이 나를 덮쳐 다음 며칠 동안 공허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데비드의 부재는 내가 마이크를 결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내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이크는 최근에 당신이 멀리 있었던 그의 이목구비를 새기는 것을 걱정하며 나에게 돌아섰습니다. 로라는 괜찮습니다. 그 질문은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잠시 동안 나는 그를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 외에는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습니다. 날 붙잡아줘서 모든 게 괜찮아. 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을 했어. 그저 지쳤을 뿐이야. 마이크가 나를 그의 팔로 끌어당겼어. 그의 포옹은 따뜻하고 편안했지만 그의 팔 안에도 나는 마이크의 사랑에 둘러싸여 누워서 배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 내 실수의 깊이. 데이비드와의 짧은 열정이 마이크와 함께 쌓아온 삶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다. 죄책감, 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넘어온 가는 선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그때 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유혹, 데이비드와 함께 있을 수 있었던 일이 취하게 만들었지만 마이크와 공유한 사랑과 신뢰에 비하면 PID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데이비드에 대한 장을 닫고 결혼 생활에 끼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집중할 시간이었습니다. 내 결정에서 위안을 찾으려는 눈, 나는 떨쳐버릴 수 없었다. 잊혀지지 않는 질문 이후에 나날들이 깊은 상실감과 자기 반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나는 내 행동의 심각성과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파괴를 깨달았다. 마이크와의 결혼 생활. 비록 숨겨져 있었지만 배신의 고통은 어느 쌀쌀한 저녁,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나를 잡아먹는 끊임없는 동반자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내리에서 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거기 서 있던 데이비드였습니다.
결단력과 슬픔이 뒤섞인 그의 눈나라 얘기 좀 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무겁다고 해서 나는 그를 거실로 데려갔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데이비드 나는 문장 중간에 그가 손을 내밀어 말렸다. 나는 마을을 떠난다 로라 나는 깨달았다. 이게 우리 사이에 무엇이든지 그것은 당신이나 마이크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헤일의 힘으로 나를 강타했습니다.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데비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말할 것도 없다고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는 말은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 뵙고 싶었고 모든 것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방은 감정으로 무거웠고 혹시 폭풍 우가 우리 주위를 소용돌이칠 수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가까이 다가갔고 잠시 동안 나는 그가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키스하려고 했지만 그 대신에 그는 내 손을 나라로 잡았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여자이고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당신의 삶에 가져온 혼란에 대해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그의 말은 데비드에게서 악취가 났습니다. 우리가 거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서 있던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합니다. 우리 사이에 말하지 못한 감정의 세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손을 꽉 쥐고 데비드는 손을 놓고 돌아서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내 일부는 그를 막으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데비드가 집을 떠난 후 유일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거기 앉아 감정의 격동과 씨름하며 데비드를 놓아주기로 한 결정은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했습니다. 내 행동의 결과를 직시할 시간이었고 다음날 마이과 함께한 내 삶의 현실은 성찰과 치유의 여정이었습니다. 데비드와 함께 느꼈던 흥분은 내가 공유했던 깊은 지속적인 사랑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익 나는 우리가 수년에 걸쳐 쌓은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키우는 더 나은 아내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마익에게 깨끗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내 감정적 배신과 육체적인 배신에 가까운 것을 고백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대화였습니다. 마익는 당연히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윗은 가지 않은 길과 참된 사랑의 지속적인 힘을 일깨워주는 먼 기억이 되었습니다.